네, 윤 대통령의 장모가 이제 법정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장모가 구속이 됐으니 처가 리스크가 이제 오히려 털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사법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야당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이 처가 리스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번에 법원의 2심이죠. 2심 판결을 보고 또 법정 구속을 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고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사받을 때도 평등해야 되고 재판받을 때도 평등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재판받는 과정에서 1심과 2심은 그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어느 정도 지켜졌어요. 판사 입장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이 판결을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판사가 이게 죄질이 굉장히 안 좋고 재범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그러고 이거를 법정 구속한 거는 저는 그 어떤 법 앞에 평등이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젠가는 밝혀져야 될 게 이 대통령 장모 이 사건이 이게 여기에 왜 사기죄를 적용을 안 했냐라는 부분하고 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거를 왜 여러 건이 있었는데 한 건만 했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 예? 이런 이 부실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언젠가는 밝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 사건은 대통령께서 저도 뭐 경선의 당사자였고요. 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선 전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이 장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장모는 그냥 피해자다. 그랬죠. 장모가 남한테 예. 피해 준 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고 또 법정에서 그 보인 태도가 전혀 반성하고 인정하고 책임지고 이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좀 나서셔가지고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 죄송하게 됐다. 그렇게 사과를 하시고 또 후보 시절에 장모의 그 잘못을 덮으려는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 됐잖아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시고 잘못 알았다. 근데 송구하게 됐다. 이렇게 하시고 저는 중요한 게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께서 앞으로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 그다음에 뭐 처가 친인척 이 대통령의 친인척의 어떤 부패나 불법이나 이런 문제는 정말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진짜 수사해 달라. 본인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나 본인이 조국 장관 수사나 했듯이 네. 그런 각오를 한번 오히려 국민들한테 그렇게 선언을 하면 오히려 그 신뢰가 더 높아지고 지지가 더 올라갈 저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걸 왜 근데 안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뭐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정부 말기에 중간에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예, 그랬죠. 그때 특별감찰관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법에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도 5년 내내 안 했어요, 이거를. 윤석열 정부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과와 그런 대국민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특별감찰관 도입하겠다. 또 영부인하고 관련된 것도 제2부속실 도입해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투명하고 공적으로 모든 일정이나 모든 행동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게 처가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안 하실까 좀 답답하죠. 선생님,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위조 사건 관련해서 유죄 판결하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게 친척 비리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입장이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 차원에서 언급할 사안인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방금 질문 이어서요. 대통령 친인척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는 당이나 용산에서 대응을 하는데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응 안 하는 것은 선택적 대응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좀 간단하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장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장모와 관련된 거고 그 친인척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친인척 관리의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사건은 상당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되시기 훨씬 이전의 일이고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세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해서 아까 이제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그 풍수학자가 거기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풍수학 자체가 과외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 지금 질문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이게 뭐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아는 정도지 자세히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그래도 당에서 논평도 많이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논평은 낼 수 있지만은 그 사실관계가 예를 들어 그 뭐 누가 언제 그 왜 갔는지 이런 데 대한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뭐 제가 보도된 뭐 누군가 갔다 뭐 이런 그 이야기만 듣고 그 질문에 답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뭐 결과가 나오면은 뭐 제가 상황을 보고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급하겠습니다.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전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일부 전주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시 대통령실은 야당의 허위 주장이 밝혀졌다고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실이 딴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리할 때는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나팔수 세우고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입국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가족들의 이권이나 채워주는 이권 카르텔의 정점입니다. 지난 2021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장모가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내용이 없다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을 전한 것도 다시 조명받았습니다.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옹호한 바 있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허위 발언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본편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최은순 씨의 혐의는 지난 2018년 지금은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처음 제기했습니다. 지금 내 장모가 김모 신한도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후 장모 사건에 검사 윤석열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